이제 여론조사도 있지만 네. 저는 바닥 민심을 정말 막 훑고 다녀요. 하루에 뭐 오전, 오후 그리고 이제 저녁 때부터 밤 10시, 11시까지 한 개 동을 정해서 막 훑고 다니는데 이제 저는 처음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이런 걱정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님이 악마돼 갖고 약간 반감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반감을 드러내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큰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테이블이 한 20개 된다 홀에 그러면 한 테이블도 그런 반응이 있을까 말까요. 네. 반응이.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흐름이 있어서 얘기를 못 하는 것 같고 한 번은 갔는데 이제 다 반응이 좋았어요. 이제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뭐 투표해달라 그러는데 한 테이블에 있는 분이 여기 들어와서 왜 이런 걸 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사장님한테 허가를 받아내서 양해 구했다고 그랬더니 막 싸우려 그러다가 전반적인 사람들이 막 눈치를 탁 주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라는 게 저는 그래서 저번에 이제 투표 그 여론조사가 이렇게 뭐 좁혀지고 이런 얘기 네.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맨날 바닥을 다니면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되게 달라요. 여론조사 민심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밑에 민심은 정권 교체하고 내란 종식 두 개는 확실히 딱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내 손으로 요번에 이제 사전 투표율도 높은 게 내 손으로 끝장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 단일화 거의 힘들다고 보이잖아요. 저는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뭐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미래를 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 국민의힘 후보나 또 다른 진영에서 계속해서 네거티브나 마타도어로 해가지고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방금 우리 이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의미와 또 목표는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잊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바닥에서는 굉장히 단단한 토대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요. 맞습니다. 제가 뭐 동대문 평화시장 이런 데 다 가보면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특히 내란 이후에 어려워졌다는 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거나 지원해 주지 않았다는 걸 명확히 알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뭔가 뭐 조금 잔물결이 분다든지 잔바람이 분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실 리가 없고요. 이런 게 아주 탄탄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민심은 이런 식으로 쭉 간다. 근데 아마 이제 뭐 혐오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일으킨다든지 이러면서 약간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조장해 보려고 하는 시도는 있겠지만 안 먹힐 것 같아요. 지금으로는. 네. 네. 오창석 캐스터님은 부산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부산 쪽의 민심은 지금 뭐 어떻다고 전해 듣고 있어요? 지금 제 사전 투표율에도 나오듯이 부산이나 대구가 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사전 투표 하지 맙시다 이게 아니고 그들의 투표 포기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지 못함으로써 투표를 포기하는 우리 당 지지자들이 좀 있었어요. 네. 아마 이번 선거는 리버스 이명박 선거가 돼서 워낙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 아마 상대 측에서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저는 사전 투표율이 좀 낮다라고 보는데 다만 중요한 건 이제 본 투표 날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끝까지 힘을 빼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박주민 의원이 이제 부산과 대구를 방문했을 때 과격한 반응이 나왔잖아요. 네. 그거는 마음이 쫄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부산과 대구는 대통령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한 번도 자기 지역에서는 민주당에게 1위를 내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과격한 반응을 보이느냐. 주변에 보면서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 부산 가신 영상보다 좀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한번 보시죠. 네. 국회의원이 시민이 물어 5월 23일 부산 저녁인 것 같습니다. 오세요. 촬영할 때 같이 오셔서 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수영부의 유동철 위원장이랑 같이 있었던 거죠. 더 잘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를 담으면 너무 좋잖아요. 의원님한테 좋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도 하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혹시 호텔 경제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텔 경제론이요? 승수 효과에서 승수 효과가 뭔지 아세요? 아마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촬영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촬영을 해야죠. 저는 한 사람이 청년 시민으로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은 지금 바로 막고 있는 네. 거예요. 약간 약주하신 배달의 민족이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5월 26일 대구입니다. 수수료를 44%를 갑자기 막 올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쟁을 해서 저렇게 그런 경쟁을 거예요. 올리면서 경쟁을 해서. 요새를 방해하고 여러분, 있군요. 이렇게 하는 거는 범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범죄야.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아이고 잡아. 안 다치셨어요? 네. 와. 좀 뭐 제가 다친 건 아니고 대구에 이제 당원들하고 선거운동원분들이 다친 건데 두 가지 다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 이제 부산에 그 남자분 와서 이제 호텔 경제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그러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승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의원님께서 또 설명해 주셨죠. 설명했어요. 근데 네. 이분이 그건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뭐냐? 전 맞는 답을 얘기한 건데도 아니라 그래서 네.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답은 안 하고 네. 국회의원이 시민보다 더 잘 알아야죠. 이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모르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들을 처음부터. 생각이 또 없었고 네. 어느 대학 나왔냐고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그랬어요? 물어봐서 이제는 제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전 국민이 다 아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어제 강서시장 하필, 갔는데 네. 제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다 아시더라고요. 하필 우리 박지민 의원님한테 어느 대학 나왔냐고. 네.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오셨어요. 당당하게 윤석열의 후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적어도 국회의원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대학을 나오면 좋은 대학입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정도 나와줘야죠. 이러면서 어이구. 막 저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랬더니 응? 이렇게 되셨고요. 이건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박주민 의원의 팬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것이 박주민 의원의 얼굴을 보고 서울대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건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제가 더 분노합니다. 네. 그리고 대구 저 장면은 네. 영상 저기만 보면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 빨간 스포츠카가 한 번 빵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누르고 계속 있는데요? 돌면서 경적을? 세 번을 그랬고 아, 이제 마지막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 마지막 네. 세 번째는 아예 뱅뱅 돌았군요. 유세차 옆에 차를 대놓고 네. 계속 빵 그런 거. 그러니까 앞에 누구도 없었어요. 그냥 세워놓고 계속 빵해서 못하게 해서 제가 가시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건 범죄라 그랬는데도 계속 하길래 그때서야 운동원들이 와서 자 그만두시든지 잠깐 내리시든지 해라 이렇게 하는데 엑셀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행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멈추게 하려고 이제 따라갔던 몇몇 분들이 네. 끌려가서 넘어지고 네, 이런 아유, 현상이 큰일 날 벌어지는데 뻔했어요. 저 차에서 내린 친구가 내리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 부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 불러라. 중국 공안 부르지 말고 한국 경찰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고 제지하는 우리의 선거운동원 2명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봤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저분들은 뭐 나와서 운전자는 그렇게 변명을 해요. 앞에 가로막아서 자기가 한 거지 뭐 빵빵거린 거다. 아니 처음에 아무도 가로막은 사람 없었어요. 네. 근데 빵빵빵 하도 그래서 그 운동원들이 가서 제지하느라고 앞에 선 거지. 뭐 중국 얘기도 또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혐오를 부추겼던 윤석열 정권 맞아요. 정말 돌아보니까 더 화가 납니다. 더 심각한- 그렇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심각한 아, 그리고 지금 거는-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네. 지금 벽에서 분명히 폭행이라는 게 있었는데 행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안전한 선거 진행을 위해서라도 긴급 체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현행범 체포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쪽도 안 했죠. 네 긴급 체포를 경찰이 늦게 시도했는데 검찰이 결국 불승인해서 지금 현재 밖에 있습니다. 풀려나 지금 있어요. 네.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용기 의원님도 혹시 뭐 지역구에서 저렇게 무례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맡아드린 뭐- 적이 있으세요? 제 지역군 뭐 그 정도는 네. 아니고요. 아까 이제 뭐 약간 반감이 큰 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큰 흐름이 있어갖고 이렇게 세게 입장 표명을 못 하세요. 네. 그래서 뭐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예. 네. 그렇죠. 아 근데 보니까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당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전날에 그러니까요. 제가 좀 일찍 도착했는데 어르신들이 빨갱이들 공산당 이런 소리 막 지르셔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달래가지고 무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 장면도 있었고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저렇게 막 스포츠카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네. 막 방해하고 다치고 당원들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 많이 맞아요. 울었어요. 저 대구 경북이나 진짜 어려우실 것 같아요. 수도권은 저런 분위기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은 목소리 내기도 힘들 정도의 분위기인데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독립운동 하듯이 예, 독립운동 선거운동 하고 하듯이.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정말 네, 고생 그러면은 많으시네요.